자, 이번에는 이 패스트트랙 올라간 선거제 개혁이 만약에 이제 지난번에 민주당의 안대로 된다면 지역구가 28곳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지역구가 225곳 되고 비례로 이제 75명 해서 현행 300명의 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러면서 비례가 현재 54석인데 이게 75석으로 늘어나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 의원님 서울 지역구 오셨죠? 3번 3선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지역구 변화라는 게 국회의원들한테는 뭐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제 기억에도 이 한두 명, 두세 명 뭐 변화 있으면 여의도 당사 몰려오고 국회 몰려오고 버스 뭐 10대, 20대 동원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정 의원님 이거 잘 될까요? 28곳이나 줄이겠다는 아닌데.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근데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상당한 변화죠. 근데 변화는 변화인데 참 잘 모르는 변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분권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뭐 연동률을 그러니까 다 잘못 말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연동률을 50%로 하는 100%도 아니고. 근데 법안을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16개가 나와요. 그 경우의 수가 아니 계산하는 방법. 실제로 네. 예, 그런 표기가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그거? 네. 예. 저도 사실 지금 일목요연하게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설명을 하면 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선거법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선거법에 의해서 또 국회의원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운명이 확실하게 보장되리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건데 어쨌든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정당 내에서도 이제 서로 같은 당 내에서도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죠. 지역구가 그렇죠. 서로 겹치게 되거나 상대방 옮겨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하여간 국회에서 이제 동물국회가 돼가지고 이제 몸싸움이 벌어지고 이제 이랬는데 차분하게 이제 가라앉은 다음부터 이제 계산에 들어갈 겁니다. 계산에 들어가면 이제 유불리를 따지는 거죠. 예, 해당되는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제 머리를 싸매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로비가 시작되고 자기 지역구 사수에 나서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게 계산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계산을 풀 수 있으면 뉴턴에 필적할 만하다 뭐 이런 대가까지도 달리기도 하는데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너무 이제 아주 어려운 수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우리 쪽에 한 석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가져오려고 또 여야 간의 주판화를 튕길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두 번째의 몸싸움이 예고돼 있고요. 또 하나는 대표상의 흠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도현 의원님께서 이 서대문 쪽에서 여러 차례 의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확해요. 서울만 하더라도 서대문구의 내 지역보다 서울은 인구가 많으니까 갑과 을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역구 수가 줄어드니까 강원도 같은 데는 영월, 삼척, 속초, 고성, 양양까지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유권자분들은 그렇게 우리 지역구 의원이 누구시여 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상의 대표성과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부득불 물며 겨자 먹기로 의원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수를 무조건 하고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우리가 이 고려를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지역은 대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이 합하는 지역 중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은 쪽이 고향인 사람이 유리해진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도 통영 고성 중에서 이제는 워낙에 그쪽에 통영 쪽이 뭐 압도적이죠. 근데 같은 당 내에서는 통영 쪽의 고향인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거든요. 공천 경쟁에서부터 일단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아무래도 그냥 순순히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 제2탄, 3탄의 몸싸움도 저는 이게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이게 산술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민주당 쪽에서 한 10석 줄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한 10석 줄고
평화당 쪽, 그러니까 이제 호남 쪽이겠죠. 거기서 3석 줄고 네. 바른미래당 쪽에서 2석 줄고 이렇게 해서 25석 정도가 주는 걸로 계산은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총선 기준으로 하면 그때 기준으로 네. 해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일단 정의당만 늘어나죠. 그렇죠. 확실하게. 예, 그렇죠. 지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더 명확하게 정의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정의당은 좀 많이 늘어날 네. 그래서 가능성이 이제 있죠. 야당 주장은 이 법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진보 연합이 과반수는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과반수를 확보해 놓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독재적이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또 이제 지역구라는 게 또 인구 하한선 이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보니까 한 15만 정도 인구 하한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정 의원님 계시던 서대문 을이었죠. 서대문 을. 예. 근데 서대문 갑 같은 경우 지금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데 서대문 갑이나 뭐 종로 같은 경우도 이 15만 인구 하한선 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도 사라져야 그렇죠. 되는 겁니다. 지금 계산을 딴데 보면. 붙어야죠.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이 수도권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몸싸움이 다시 난다고 그랬는데 그 몸싸움이 자당 내에서 일어나는 자당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것도 누군가 이제 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협상 대표한테 가서 이제 몸싸움이 범상 벌어질 수 있죠. 네. 일단은 그래서 안에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몸싸움 벌어지고 또 다른 당 의원이랑 또 벌어지고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어떤 규칙을 정하는 부분이라 총선 앞두고 많은 좀 다시 난관을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 네. 이 선거구제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자유한국당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패스트트랙에 뭐 지정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저 자유한국당 주장이 또 맞죠. 네. 왜냐하면 2016년에도 이런 일이 이제 약하게 벌어졌죠. 네. 그 선거구 획정 때문에 네. 그것도 인구 비례 이제 총선 앞두고, 네.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거꾸로 이제 적용을 하면 스스로 걸리는 거죠. 그 내로남불이라고 쉽게 말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하여간 헌정사상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구제 정하는 부분 여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이제 선거구 획정할 때도 네. 하도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많고 또 정치권 쪽을 대변해주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걸 철저하게 이론적으로 하자. 왜 우리가 선거구 획정을 하는지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임을 해서 네.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나오는 걸 최대한 받아들이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각 당별로 국회에서 세미나도 하고 저도 참석을 해보긴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들도 잘 모르거니와 그래서 네. 좀 더 전문가 집단한테 맡겨서 좀 정치권은 본인들하고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 가만히 있기는 또 힘든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주제이기도 한데 좀 전문가들하고 좀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걸 어떤 정당들의 기존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득표 얻은 것만큼 배정받으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부담될 수 있으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라든가 그동안 작은 소수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변되는 것이 사실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유럽처럼 대변하자는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정당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숙려 기간을 좀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다른 법안과 달리 어쨌든 이 선거구제를 정하는 이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석을 해서 그리고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이 부분은 처리하지 말고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식이든 어쨌든 협상과 토론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원안대로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패스트트랙 올라갔다고 해도. 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정상화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고소고발 문제도
그 사전에 뭔가 양쪽에서 이제 양보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가능했지. 지금까지 같은 상태로 가면 선거 결정이 되겠어요? 의원님 저꼭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꼭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쉽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국회에서 꼭 이렇게 몸잡 일어나고 이 회의실 점거를 하면 꼭 이게 장돌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빠루라는 게 일본 말이라고 뭐 노르코, 못 따기, 막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꼭 그걸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니 그냥 열쇠를 딴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망치가 꼭 아니더라도 아니죠. 그거를 안에서 네. 묶어버리거든요. 쇠사슬을 묶어버리고 네. 그것도 저기 의자 뭐 책상 뭐 걸상 다 동원해갖고 그걸 쌓아놓고 막고 네. 그러니까 그걸 뚫기 위해서는 이제 장비가 필요하죠. 뭐 사실 배 소장님한테는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아니 무슨 제가 딱 짐승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뭐 아니 그래 주먹이 거의 뭐 알부남입니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그 이제 알부남. 문을 걸어 잠근 그, 네. 그 밧줄 뭐 쇠줄 쇠사슬로 네. 막 묶어놔가지고 빨래줄 같은 것도 그거를 이제 나오거든요. 뜯어내기 위해서 잡아당겼는데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썼는지 문짝이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나요? 그런 이제 본회의장 문짝이 떨어져 나왔죠. 참 대단한. 근데 아니 이게 문짝 떠내고 어떤 힘도 나오는 이런 거죠. 것도 의원님 이 범법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거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 없어도 범법이죠. 국가 기물을 파괴한 거죠. 파괴죠. 국회 선진화법은 뭐 사실은 그거 만들기 전에 뭐 다 범법이죠. 법은 선진화법인데 하는 행동은 후진화돼 있네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모르는 거죠.